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중고차 시장에 들어온다고 선언을 했고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제가 솔직히 뭐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뉴스에 나와서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프로필 보면 다 그냥 자칭 전문가예요. 제가 그래도 유튜브라는 SNS 시장에서 중고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회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정도 얘기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에서 중고차 시장에 들어온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굳이 이런 시장에 들어오나? 이거 뭐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분들이요, 저한테 닥신이 중고차 상사 차려서 중고차 좀 팔아달라. 그러면 진짜 성공할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할 생각이 진짜 아예 없어요. 뭐 1%도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왜냐하면 이 중고차 거래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중고차 딜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힘든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선의를 갖고 해도 뭐 약간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쁜 분들 제외하고 정말 선의로 잘 하는 분들이 진짜 너무 힘든 직업이에요. 왜? 매수자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중고차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닥신TV를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해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해도가 아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중고차 사러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차를 좀 안다는 아빠, 뭐 오빠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뭐 본네트 열어보고 문짝 열었다 닫았다 하고 뭐 시승 한번 해보겠다 하고 키달라고 해서 한 바퀴 돌려고 하고 이러는데 일반인들이 본네트를 열어서 어디를 볼 것이며 문짝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뭐 할 거고 시승 한 바퀴를 해서 뭘 알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소비자들이 딱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악의적인 딜러들의 먹잇감이 되었던 거고, 선의를 갖고 딜러 영업을 하는 분들도 정말 선의를 갖고 성심성의권 차량을 판매해도 중고차라는 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적 관점에서 프레임 문제였고 외판 문제였고 카이스토리 문제였고 이건 정말 뭐 문제 없는 차라고 판매를 해도 딜러도 알지 못했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수자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중고차라는 관점에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선의를 갖고 차량을 판매해도 욕먹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매수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중고차적 관점에서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너무 힘든 직업입니다. 하물며 대기업에서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거 되게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저는 들긴 드는데 대신에 현대자동차는 블루헨즈라는 AS 서비스망이 있고 거대 자본이고 기업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캐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들을 자기네들이 손해를 흡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보증이 신차 보증이 있는 신차를 팔고도 욕을 먹는데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욕을 안 먹을까요? 현대차가 먹을 것 같은데, 보증 시스템이 있어도 진상인 손님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 진상도 본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중고차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냥 진상이 될 거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까? 현실 세계에서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을 만들다 보면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현대차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 엄청 욕 먹고요. 사실을 얘기해도 현대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일단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정도로 현대차가 여론이 안 좋은데 신차 보증이 있는 차를 팔다가도 그렇게 욕을 먹는데 과연 중고차 시장에 들어와서 현대차가 욕먹을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현대차 입장에서 뭐 혹을 때려왔다가 혹을 하나 달고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에서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요 TV 광고를 해도 잘 안 되고 뭐 카카오톡 광고를 해도 잘 안 되고 블로그 이런 데다 광고해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그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하는 그 닥신TV라고 있는데, 닥신TV에서 맨날 신차가 나오면 옵션 고르기 영상을 만들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제조사들이 옵션 갖고 장사를 한다. 대부분 옵션 갖고 마진 남기니까 그냥 그 옵션은 좀 몇 년 늦게 따라가면
다 거의 그런 전자장비 옵션들은 거의 무료 옵션으로 다 들어간다. 거의 내려간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따라가도 된다. 내연기관 관점에서 보면 신차 나오는 걸 막 바로바로 사야 되는 게 아니다. 마치 이런 핸드폰이 제가 S9 쓰고 있는데 뭐 이 정도 되면 저는 더 이상 이제 빨리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좀 늦게 따라가도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접히는 거 나오고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200만 원짜리를 왜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신차를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차가 나오면 깡통을 사자.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했죠. 근데 제조사 입장에서 깡통을 팔면 돈이 안 남아요. 아예 안 남고. 그러니까 인스퍼레이션 이런 거 팔아갖고 막 사회초년생들 막 그냥 막 통합 디스플레이 막 이런 거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 뭐냐 투싼 막 나오면 막 3세대 막 뭐 플랫폼 나왔다고 막 그런 막 뭐 무게중심 저중심 설계했다 막 눈 돌아가고 막 그러면서 막 계기판 뭐 없어지고 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막 눈 돌아가고 막 그래갖고 막 시드머니 때려받고 막 SCB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닥신 TV가 계속 그런 애들 이제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러지 마라. 너 금수저면 모르겠지만 흙수저면, 제가 흙수저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출발선상에서 돈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돈을 모아야죠. 그래서 따라가야죠. 그래서 부자 돼야죠. 돈을 막 다 때려 박는 거야. 뭐 금수저도 아닌데 1,500만 원 벌었는데 거기다 때려 박고 막 24개월 할부해갖고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사고 2년 뒤에 그거 또 보증 끝나면 또 투싼 또 막 3세대 뭐 플랫폼이라서 뭐 이거 뭐 새로 나온 거고 뭐 엔진이 뭐 새로 개발된 거라서 이건 좋고 막 이러면서 막 닥신 TV가 뭐 그거 다 똑같은 차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 개소리 하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사잖아요. 신차를 또 막 지르잖아요. 막 과장되고 이러면 막 그랜저 막 또 뭐 2천만 원에다 할부 때려받고 그다음에 제네시스 G80 때려받고 이러는데 닥신 TV가 계속 그러지 마라. 제네시스는 깡통이 진리다. 그래갖고 제가 한 75만 뷰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님께서 야, 이 닥신 TV 얘 때문에 진짜 이제 차가 이제 자꾸 깡통만 팔리고 옵션이 안 팔리잖아. 이제 이러는 거예요. 맞아.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가격이면 이런 중고, 이 가격이면 이런 중고. 자꾸 닥신이 이제 걔가 나와서 그런 소리 하니까 투싼 요즘에 핫하잖아요. 이 투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실내 디자인이 그대로 나오려면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야 되거든요. 결국 인스퍼레이션입니다. 그럼 3,155만 원이에요. 투싼 깡통 가격은 2,400만 원이지만 이 가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투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면 F10 520D M 에어로 다이나믹 명의변경 없는 16년 3월식 딱 4년 되고 6만 킬로 뛴 거. 4년에 6만 킬로면 3년 동안은 센터 다녔으니까 3년 동안 센터 다녔고 그래봐야 애프터마켓에 1년 있었던 차인데 6만 킬로면 엔진오일 그래봐야 3번 갈았겠네요. 그러면 그동안 다 센터에서 관리되다 이제 겨우 나온 차잖아요. 이런 게 뭐 제가 이 차가 좋다는 게 아니고 이런 차 널렸어요. 엔카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거 명불허전의 ZF 변속기, BMW 2.0 엔진, 명불허전의 셰시, 그리고 정말 상급의 그 역사, 노하우, DNA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약간 녹아 있습니다. 수혜를 좀 받아요. 이런 엔트리급도. 뭐 연비도 좋고, 뭐 2.0이라서 세금도 많이 안 나오고, 뭐 3천만 원 정도 주고 사면 사실 뭐 그렇게 비싼 차도 아니죠, 사실. 이런 대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닥신이 맨날 막 그 가격이면 살 수 있는 중고, 그 가격이면 살 수 있는 중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신차가 잘 안 되는 거죠. 자꾸 이제 깡통만 팔리니까 마진이 안 남지. 자꾸 그 가격이면 중고 사고 막 이러지.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닥신 TV를 계속 보다가 야, 안 되겠다. 야, 우리 중고차 들어가자. 왜? 중고차를 들어가는 이유는 중고차 시장에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진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차피 중고차 시장에 매물은 그대로예요. 신규 매수자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제 경쟁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고차 시장을 막연하게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현대자동차 인증 매물을 이제 살려고 들어옵니다. 나도 한번 중고 사볼까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좀 오를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얘기했는데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중고차 가격은 물건의 상태 대비 개꿀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항상 얘기했어요.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자동차는 감가를 너무 크게 맞기 때문에 이게 중고가 메리트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이제 신차도 안 팔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인증 중고로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중고차 가격이 이제 좀 정상화될 거고, 그러면 야, 중고차 이 가격이면 그냥 조금 보태갖고 신차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였던 거고,
결국 신차가 중고차랑 경쟁을 하니까 닥신TV 보고선 중고차 가격을 좀 올리려는 의도가 있고, 중고차를 현대차가 좀 해도 어차피 블루엔진이나 이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뭐 보증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뭐 흡수도 할 수 있고, 그런 리스크를 현대차에서. 그리고 이제 중고차를 팔면서 마진을 남기는 게 어떻게 무시할 수 없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깡통차 팔아봐야 얼마 안 남는 거 생각하면. 근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결국 우리 닥신TV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 입장에선 사실 별로 좋을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그거랑 같은 건데,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사실 수입차는 이미 인증중고 매물이 있었거든요. 이미 있었는데 맨날 저한테 인증중고 어때요? 인증중고 어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대답을 그동안 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냥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이제 성격이 아주 좋지 않으니까 좀 그런 건데, 내가 얘기한 거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다 얘기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본질은 성능기록부, 그 다음에 카이스토리, 명의 변경, 그거를 믿을 수 있냐 여부는 그 딜러의 판매 이력, 다른 매물, 그 다음에 그 차에서 느껴지는 디테일한 전 차주의 어떤 성향,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분석하면 되는 거지, 그 매물이 뭐 인증중고 매물이냐 엔카 매물이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 인증중고 매물은 뭐 약간 보증 시스템이 좀 들어갈 텐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 보증 시스템이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저는 그 보증 시스템이 글쎄 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가 때려박지 않으면, 뼈대를 때려박은 적이 없다면 결국은 문제될 게 별로 없고, 문제가 된다면 뭐 고치면 되고, 그 정도의 리스크는 인증 중고나 그냥 매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확률은. 인증 중고는 물론 이 보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아예 연식이 많은 차면 모르겠지만 적당한 연식의 차량은 뭐 사실 그렇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지도 않고, 연식이 많은 건 인증 중고 매물로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괜히 돈 더 내고 이 제조사의 어떤 보증 시스템 프로그램을 들어갈 필요가 굳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C3502, 요즘에는 C클래스가 3502로 나오나 봅니다. 이게 18년 12월 7,000km 뛴 건데요. 비슷한 매물의 가격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인증중고라서 4,700만 원인데, 비슷한 매물이 18년 12월 7,000km 똑같이 뛴 건데 4,400만 원, 한 300만 원 싸고요. 요거는 9,000km 뛴 건데 거의 비슷한 거죠. 4,300만 원, 한 300만 원 쌉니다. 350만 원. 자, 요거는 또 인증중고죠. 4,800만 원, 역시 비쌉니다. 그러니까 인증중고로 가면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 400만 원 비싸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차량을 구입할 때 3,400이면 무시할 수 있는 돈은 아닌데, 저는 이 3,400이면 그냥 인증중고 안 살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프레임 문제 없고, 그러니까 성능기록부 문제 없고, 카이스토리 문제 없고, 그 딜러 성향 파악해서 문제 없고, 이게 디테일적인 거 봐서 문제 없고, 이거 키로수가 그래봐야 뭐 7,000km에 뭐 1년 2년 되고 이런 차면, 그 다음에 뭐 엔카 진단까지 한번 받았고, 그러면 엔카에서 진단하는 걸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믿는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봐서, 엔카 진단도 못 믿으면 뭐 인증중고는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정도 되면 그냥 걸러진 차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리스크는 인증이든 아니든 마찬가지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 알 텐데, 굳이 3,400만 원을 더 비싼 걸 살 필요가 있나? 차라리 이 3,400만 원 갖고 문제 생기면 내가 애프터마켓 가서 그냥 내가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 3,400만 원 들여갖고서는 정말 그 인증중고 보증 시스템의 혜택을 아주 그냥 제대로 뽕을 뽑고 나가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 보험이라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저는 뭐 굳이 뭐 이 돈 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현대자동차의 인증 매물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제 가격만 높아지는데, 닥신TV를 보는 입장에서는 굳이 인증 매물을 살 필요가 없죠. 매물을 고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닥신TV 구독자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냥 괜히 가격만 오르고 그냥 신규 매수유자, 경쟁자들만 생기고 뭐 그럴 거고, 딜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긴장이 될 겁니다. 큰 변화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혹을 때려 들어오는 건데 혹을 달고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굳이 신차를 만들어 파는 월드 글로벌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저는 제가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면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회장님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회장님,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여러분들도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